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9월 수시원서 접수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바로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학 계열의 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충족의 범위를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도 어렵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바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1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만점자가 무려 2천여 명 정도까지는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야, 이 정도면은 내가 틀림없이 정시에서도 의대 갈 수 있다. 정시에서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갈 수 있다. 수시에서 납치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상향 지원의 경향이 있었고, 이런 상향 지원의 경향이 결국은 수시의 실패, 정시의 실패가 됐었던 경험들을 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평가원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올해 봤었던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전년도보다 재수생, 재학생을 합쳐서 12,467명이 늘었어요. 인원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소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182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은 전년도보다 1,285명이 증가됐고, 그래서 재수생의 비율은 21.82%, 재학생의 비율이 78.17%인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참여하는 재수생의 곱하기 2가 사실상 실제 수능의 재수생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21.82% 정도 된다면 올해 적어도 재수생의 비율이 약 37, 8%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35%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재수생의 비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재수생 및 검정고시 응시자 2023, 2024년도를 보시면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은 뭐냐면 9월 시험을 봤지만 이 9월 시험이 실제 수능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9월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능에 참여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반으로 봤었을 때 9월 시험에 참여한 수험생의 숫자, 특히 재수생은 57.44%만이 재수생이 참여했어요. 결국은 재수생들의 100%는 수능 시험에 참여하게 되고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는 57.43%의 비율이었고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47.95%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내가 이 시험에서 잘 보거나 못 봤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시험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불과 60%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6월, 9월의 모의평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시험이 정말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유는 전년도는 수학 시험이 쉬웠다고 한다면 9월 평가에서 올해는 9월 평가원 시험에서 특히 국어와 수학 시험이 쉬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 국어의 만점 표준 점수가 130점이 만점이에요. 전년도의 만점이 142점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도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 표준 점수가 무려 12점이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쉬웠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점과 1등급의 점수의 간격이 불과 표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표점 차이가 불과 4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약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전년도를 비교해보면 만점이 142점, 1등급이 130점이기 때문에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무려 14점. 근데 올해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의 점수의 간격이
7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부터 만점부터 2등까지를 합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1등급부터 만점까지의 간격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올해 9월에 시험을 봤었던 모의고사 성적에 1등급과 2등급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는 1등급과 만점 2등급이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내가 1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2등급 같은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2024년도 9월 평가원, 작년도 9월 평가원에서는 만점이 142점이었고 1등급이 130점이었고 2등급이 123점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만점과 1등급의 표점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13점에서 130점에서 142점이기 때문에 13점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2025년 9월 모의평가에 만점은 130점으로 추정이 되고 1등급이 127점, 그 다음에 2등급이 137점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점부터 2등급 값이 합쳐봤자 점수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을 맞아도 2등급 같은 1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상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만약에 실제 수능이 9월과 같은 상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만점의 점수의 간격 자체가 불과 3점밖에 표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라면 정시의 원서 지원이 대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능이 난이도가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등급과 만점, 2등급과 3등급 간의 점수의 간격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점, 1등급, 2등급 구간을 구분짓는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가 실제 수능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1등급을 맞았으니까 나는 되게 좋다. 1등급을 맞았으니까 수능 체제를 3, 구간이거나 4, 5구간에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1등급을 맞았지만 사실상 그거는 2등급 같은 1등급이라고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수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국어에 비해서는 그다지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수학도 전년도에 144점이었는데 올해 표점이 139점이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표점이 5점이 하락한 상태였고 전년 같은 경우는 만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144점에서 135점이기 때문에 9점 정도 차이가 났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133점에서 139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국어 영역도 그렇고 수학 영역도 그렇고 전년도 9월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9월 그 다음에 2025년도 9월 평가원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1등급이 133, 만점이 139, 그 다음에 2등급이 127점이니까 2등급과 1등급의 점수의 차이도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이 126점, 1등급이 135점이니까 9점 간격까지 벌어지는 거죠.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정시에서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은 9월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9월 시험을 봤는데 내가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고 내가 3 구간을 충족할 수 있고 4, 5 구간을 충족할 수도 있고 나는 수능을 만점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 납치될까 봐 막 겁이 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자체가 변별력을 갖추기에 어렵고 수능 등급에 대한 예상 등급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9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대학을 너무 높게 수능 체제를 높은 구간에 충족하도록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의대 구간에서 수능 체제가 높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4, 5 구간이나 3, 6 구간, 3 정도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학생에 따라서는 3, 5가 아니라 3, 4 또 3, 4가 아니라 3, 구간이 상위 구간이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적절한 구간을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서를 쓸 때는 특히 어떻게 되냐면 수능 예상 충족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3, 4 구간의 모든 대학을 몰아넣는다. 또는 4, 5 구간의 모든 대학을 몰아넣는 것보다는 4, 5 구간에 하나 정도 대학을 넣는다면 그 다음에 4, 6의 원서를 써야 되고 4, 6이 벗어나면 3, 4나 3, 5 구간으로 수능 체제를 균등 분배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지 한 지점에 원서를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올해 특히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올 1등급을 맞았어요.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원서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재수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현재 예과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 많이 응시할 거고 또 일부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수능 체제가 없는 구간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수능이 될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2026학년도에도 올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학년도 입시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하향 지원해서 원서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서를 6개를 쓴다? 그럼 그 안에서 상향과 적정, 안정 기간을 균등 분배해서 원서 지원하는 전략을 꼭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막판 경쟁률이라든가 또 최종적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학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꼭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가 시험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2등급도 1등급 같은 점수가 나와다 보니까 평상시 학생들이 2등급 정도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1등급을 맞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도달 범위가 높아지고 정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대학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에서 다 상향이 되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어려운 수능에서는 결국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한 원서 지원을 꼭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